그래도 오늘을 걷습니다.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의 눈물겨운 인생 이야기. 이른 새벽 사람들이 아직 잠들어 있는 거리 어귀에서 낡은 손수레를 밀며 하루를 여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폐지를 줍는 노인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 짧은 단어 뒤엔 젊은 시절을 온몸으로 버텨낸 한 사람의 인생 전부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어르신들을 제대로 바라본 적이 있었을까요? 김말순 어르신 81세 인천 부평구. 김말순 어르신은 1940년대 태어나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배고픔이 일상이었고 학교 대신 밭일과 빨래를 배워야 했습니다. 18살 되던 해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올라와 남의 집 식모살이를 시작하셨습니다. 결혼 후에도 삶은 고단했습니다. 남편은 건설 일을 하다 다쳐 몇 해 못 가 쓰러졌고 새 아이의 생계를 혼자 짊어진 그녀는 시장 좌판에서 생선을 팔고 밤에는 식당 설거지를 하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렇게 자식 셋을 모두 대학에 보내고 결혼시키고 겨우 한숨 돌리려던 찰나 몸은 이미 여기저기 망가져 있었습니다. 젊어선 내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땐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노후는 준비하지 못한 채 어느 날 불쑥 찾아왔습니다. 연금도 없고 자식들도 바쁘다는 이유로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5시에 손수레를 끌고 나옵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무거운 박스를 끌며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집에만 있으면 마음이 너무 허해요. 이렇게라도 사람들 속에 섞여 있어야 덜 외롭죠. 정혜수 어르신 80세 경기 성남시. 정혜수 어르신은 30년 넘게 시청에서 근무한 성실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정년 퇴직을 앞두고는 직원들에게 존경받는 선배였고 퇴직 후엔 아내와 함께 텃밭을 가꾸며 조용한 노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흐릅니다. 외아들이 사업을 시작한다며 손을 내밀었고 정 어르신은 퇴직금과 적금, 심지어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감수하며 아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무너졌습니다. 갚아야 할 빚은 산처럼 쌓였고 아들은 잠적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아내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정 어르신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젊어선 내가 폐지를 주울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남들한텐 존경받던 내가 지금은 사람들 눈피하며 다녀요. 그는 여전히 손톱이 깨지고 무릎이 퉁퉁 부어도 아침마다 손수레를 끌고 동네를 돕니다. 그래도 이렇게 움직이니까 아직은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최영자 어르신 77세 서울 도봉구. 최영자 어르신은 한때 강남 아파트에 살며 백화점 VIP 고객 명단에 이름이 오르던 여유 있는 삶을 누리셨습니다. 남편은 무역업을 하며 성공가도를 달렸고 자녀들은 해외 유학길에 오를 만큼 뒷바라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97년 IMF 외환위기는 단숨에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연쇄부도로 무너졌고 결국 남편은 뇌출혈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건 빚과 외로움뿐이었습니다. 그땐 정말 내가 이럴 줄은 몰랐어요. 명품백 들고 다니던 내가 지금은 폐지 줍는 손수레를 끄네요. 자식들도 각자 삶에 바빠 얼굴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새벽에만 거리로 나섭니다. 처음엔 창피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라도 움직이는 게 나한테는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박정호 어르신 73세 대구 달서구.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살아온 박정호 어르신. 하루 12시간씩 무거운 철근을 나르고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일하며 아이 둘을 대학에 보낸 성실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60세를 넘기면서 디스크와 관절염이 찾아왔고 일을 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불규칙한 소득 탓에 제대로 가입하지 못했고 수입이 끊긴 그는 결국 거리로 나서야 했습니다. 정말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평생 땀 흘리며 산 사람인데 이제는 남들이 버린 걸 주워야 한다니. 하지만 지금은 그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젊어선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어쩌겠어요. 이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5시간 넘게 동네를 걷습니다. 이재현 어르신 74세 부산 해운대구. 철학교수였던 이재현 어르신은 책과 학생, 그리고 강의실을 누구보다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사색을 좋아하고 고요한 삶을 추구하시던 그녀는 퇴후 아내와 함께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암 진단을 받으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10년이 넘는 간병 기간 동안 모아둔 재산은 모두 병원비로 사라졌고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그는 깊은 우울에 빠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에 대해 가르쳤지만 노년이 되어선 세상을 버티는 법을 새로 배우고 있어요. 어느 날 우연히 본 폐지를 줍는 어르신의 모습에서 삶의 의지를 다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손수레는 내게 철학책이에요. 삶의 무게를 배우는 또 하나의 공부지요. 윤영의 어르신 79세 부산 동래구. 윤영의 어르신은 한때 음악 선생이었습니다. 피아노를 가르치며 수많은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셨고 교회 반주자로도 오랫동안 활동하셨습니다. 자녀들도 모두 잘 자라 독립했지만 남편이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루에 말 한마디 못하는 날도 많아요. 텔레비전이 유일한 친구였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허전한 마음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동네 어르신들의 권유로 폐지를 줍기 시작했고 처음엔 망설였지만 지금은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젊어선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이 손수레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사람들과 마주치고 인사하고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준비할 수 없었던 삶도 존재합니다. 이 어르신들은 젊은 시절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다만 인생은 늘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젊어선 내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이 말은 그분들의 슬픔이자 우리 모두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거리를 걷는 손수레 하나. 그 위에는 폐지가 아닌 한 사람의 삶 전체가 실려 있습니다. 부디 그 손수레를 바라볼 때 한 번쯤은 그분의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